자, 지금 어쨌든 이제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잡음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제 뭐 어떤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런 시각이 또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천의 어떤 정당성 또 어떤 물갈이로는 뭐 그다음에 어떤 혁신 이런 것을 다 인정하더라도 일단 이기는 선거가 최종 목표여야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뭐 물론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자꾸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 당 지지도도 조금씩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의석을 더 잃게 되는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또 이제 비판론이 있습니다. 뭐 일부 의원들은 지금 뭐 격하게 이제 반발하고 뭐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비난도 하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은 이제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뭐 이런 과정은 민주당과 어울리지는 않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발도 있고 뭐 심지어 탈당도 하고 어느 정도 잡음은 없던 적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정도 문제겠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 관련 잡음은 과거 선거 때보다 좀 더 그 심한 것 같고 그것이 이른바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러한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확대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 국면에 직면한 건 맞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로 낙인 찍힌 그 의원들이 공교롭게도 하위 10%뭐 또는 하위 20%뭐 이런 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공교롭게 그분들이 하필이면 그 10%, 20%뭐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비명계 의원들이 납득을 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이른바 친문 의원들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것이 좀 모호한 말씀, 맞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럼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고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도록 간 그런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과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정권을 빼앗긴 대통령이 돼버렸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 출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역할을 했던 문 대통령을 보좌했던 핵심 인사들 이분들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갈등 양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이런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장기화되면 이제 극단적으로는 당에서 뛰쳐나가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분당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수가 탈당한 상황이지만 탈당 인원이 많아지면은 이게 뭐 분당 아니냐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럼 이제 모두가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조기에 수습을 해야 하고 계속 이게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란 뭐가 될까요? 뭐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특단의 대책은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특단의 대책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선으로 후퇴를 해주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얼굴을 가지고 선거에 새로운 얼굴을 전면에 내세워서 선거를 치러야 반전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현재의 국면이 지속된다면 선거에 지기 어려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은 한동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어떤 확장이 안 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와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의 갭이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거나 심지어 더 벌어지는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최근에 조금 더 부정평가가 약간 그러니까 더 수치가 떨어져 즉 그 긍정평가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 심지어 65%에 도달하는 그런 부정평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심지어 국민의힘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35%를 왔다 갔다 하는 선에 머물러 있거나 근데 이게 총선의 의석수는 물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검찰 독재 심판 뭐 이렇게 선거의 성격을 아무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역대 선거에서 보면 정당의 지지율에 연동된 결과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부정평가 60%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35%에 머물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으면 민주당이 선거에 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 추세로 형성이 되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약간 그 등락을 반복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뭐 이런 수준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해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윤석열을 심판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 이 여론이 지배적인 여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이 일당을 뺏기거나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거나 막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과반이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찔한 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무슨 법이든지 막 통과시켜 버리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고 입법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과거 뭐 계엄령 때와 다를 바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등골이 서늘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그래서 선거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론을까지 얘기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뭐 특단 대책이라는 게 사실 내놓을 게 뭐 있냐 이거죠. 그 가장 효과가 큰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충격요법으로서 이제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더 진다. 더 진다. 또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 후퇴하는 순간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투표할 의욕을 잃고 이게 그 열성 지지자들 결국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야 우리가 이기는 건데 거기에서 그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만만치 않은 반론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속적인 검찰의 어떤 악마화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한다면 그거야말로 검찰이나 국힘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그건 마치 지금 황 의원님이 불출마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맥락 아닙니까? 예, 저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검찰이 가장 원하는 것을 오늘 저에게 위로 전화를 하신 모 중진 의원님도 아니 그 황운하 의원이
그 1심 유죄 판결 때문에 불출마해야 된다면 그럼 이재명 대표 불출마해야 된다는 여론 그 공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 앞에서 그걸 막아줘야지 왜 그걸 그런 어떤 순망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막아줘야지 이 물러나면 어떡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지금이라도 빨리 그 어떻게 철회해 보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자, 하여간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타이밍 상으로도 지금 좀 뭐 늦은 감도 있긴 하나 어쨌든 지금 혁신 공천 민주당의 어떤 쇄신이 필요한 차원에서 그런 혁신 공천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기회에 또 뭐 좀 객관적으로 자질이 좀 떨어지거나 그죠? 좀 뭐라 그러지 불성실하거나 뭐 이런저런 또 잡음 뭐 어떤 비리 의혹이나 이런 그런 연루된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조금 정리랄까요? 또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민주당이 좀 더 이제 강하고 건강한 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진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게 선거라는 것이 지지층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이 좀 더 어떤 그 지도력, 결단력,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뭔가 꼭 뭐 어떤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만이 그런 특단책이 아니더라도 뭔가 지도부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려면 먼저 어떤 모범을 보이는 또 뭐 그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중진 의원들을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용단을 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것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공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됐죠.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오늘 뭐 기자회견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 신당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황운하 의원께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022년 그 4월 형사소송법 이제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데 아주 큰 영향,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발의하신 그 법안이 사실은 이제 그 기폭제가 된 거잖아요. 김용민 의원의 공소청법하고 황운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법 이것들이 이제 있었기에 이제 그런 검찰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까지 이제 간 건데 많이 이제 사실 축소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공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완수해야 될 그런 또 적임자 또 책임감도 있으신데 이렇게 이제 지금 만약에 물러나시면 자 검찰 개혁을 누가 또 마무리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문제가 또 남게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조국 신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검찰 개혁의 기치를 지금 높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국 신당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불출마 기자회견 하니까 지역에 있는 그 당원 지지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쉽다 이렇게 하면서 이참에 조국 신당에 가서 멋진 활약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황운하 하면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치인으로서 존재 이유를 황운하 스스로도 검찰개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유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만, 비판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워낙 민주당의 당내에서 목소리가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폭이 넓다 보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 속도감 있게 이 목소리도 못 내고 하니까 이걸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조국 신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고 조국 신당에 가서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기자회견 후 이제 백브리핑에서 일부 기자들도 조국 신당에 합류하는 계획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것도 아마 제가 검찰 개혁을 정치인으로서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서 활동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결국 조국 신당에 가서 검찰 개혁을 이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흐름으로 보고 질문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조국 신당이 이번에 그 목표한 의석이 10석이라고 이렇게 조국 그 위원장 민재영입 위원장인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10석이면은 10석을 얻으려면은 20% 넘는 지지율이 나와야 됩니다. 20% 넘는 지지율이 나와서 10석을 얻어서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좀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고 물론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제1당이 돼야 되고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이 넘어야 되고 이런 목표가 꼭 이루어야 됩니다. 민주당도 그 독자적으로 과반 넘고 제1당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조국 신당도 이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목표한 의석인 10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민주당도 이기고 조국 신당도 이기는 그런 총선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민주당도 이기고 조국 신당도 이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조국 신당으로 뭐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이기고 조국 신당도 이기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역할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뭐 하려고 나중에 합니다. 또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또 합당할 수도 합당할 있고요. 가능성도 열려 있고 만약에 조국 신당 쪽에서 정식으로 영입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것은 이제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신당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영입 제안이 온다면 영입 제안 후에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오늘 얘기를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오늘 어쨌든 큰 결단을 내려주신 황 의원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길 바라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목표에 맞는 또 그런 활동이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끝으로 혹시 뭐 한 말씀 덧붙일 거 있으면 하시고요. 끝내겠습니다. 네. 네, 뭐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도록 과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위기 국면에 있는 민주당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아울러 지금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인데 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 조국 신당 역할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조국 신당도 윈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